그렇게 되다가 이제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자리가 나오고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투자를 해야 할 유망 투자 지역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 흐름 분석의 네 가지 지표라고 해서 이 지표들을 활용해서 유망 투자 지역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최근에 제 영상에 댓글로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평가된 지역이 어디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영상에서 언급했던 그 지역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역들을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드리면 다음번에는 이 구독자분들이 그걸 스스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이 투자라는 것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남에게 의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가지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10년간의 매매 지수를 보면서 저평가 지역을 찾는 거거든요. 이 매매 지수라는 것은 한국부동산원이나 아실 사이트에서 저희가 그래프를 보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지역이 과거에 몇 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었어야 해요. 하락을 했거나 아니면 계속 보합을 유지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못 올랐던 지역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상승으로 완전 전환이 된 지역이 저평가 지역의 요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저희가 대전의 매매 지수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대전은 2016년 6월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거의 상승을 5년 동안 한 거잖아요. 이런 지역은 그래서 저평가 지역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힘이 점점 빠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3년 이상 상승을 했던 지역을 제외시키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대구가 있거든요. 대구의 매매 지수 그래프를 보면 2017년 8 월부터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 왔기 때문에 저평가 지역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반대로 원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이 매매 지수 그래프를 보면 계속 하락을 해 오다가 2020년 10월부터 완전 상승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지역이 정말 저평가 지역에 부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국에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 상승으로 바뀐 이런 모습의 그래프라면 저평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래프로 저평가 지역을 찾고 나서 이 지역에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미분양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지표인데요. 미분양이 발생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받아줄 수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수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증가를 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지역에 다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미분양이 이렇게 쌓였는데 지금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미분양이 정말 급감을 하는 지역은 진짜 좋은 곳이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강하게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이 미분양 그래프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강원도 원주의 미분양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급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정말 지금 신축에 대한 수요가 정말 강해졌다는 거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남 창원의 미분양 그래프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창원에도 최근까지 미분양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미분양이 이렇게 급감을 했어요. 근데 미분양이 이렇게 줄어드는 추이를 보면 조금씩 줄어들기보다는 이렇게 급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수요가 갑자기 이렇게 확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감하는 곳은 상승으로 전환이 정말 빨리 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대구의 미분양 그래프를 보게 되면 조금씩 지금 미분양이 늘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점점 리스크가 커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하는 지표가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지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았는데 점점 줄어드는지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실 때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갑자기 한 해 정도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거든요. 그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지역이 미분양이 계속 줄어든 상태고 매매 지수가 상승으로 가는 상태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수요에 의해서 이제 소진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입주 물량을 보실 때는 이 위치가 어딘지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입주를 하는 위치가 정말 입지적으로 괜찮은 곳이라면 이런 곳은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소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은 항상 어디에 입주를 하는지 그 위치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곳들이 분양권이잖아요. 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좀 더 수요를 확인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가셔 가지고 분양권을 검색을 해서 현재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는지를 보면 많이 붙어 있으면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물량은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주의 입주 물량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다가 2023 년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청주에 이 입주하는 단지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부동산 지인에서도 이렇게 입주하는 단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입주하는 곳이 가경 아이파크 5단지와 오송역 8호 센트럴시티, 호반 서밋 브룩사이드거든요. 이렇게 보면 입지적으로 다 괜찮은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면 청주는 23 년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더라도 큰 리스크가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최근 청약 경쟁률을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청약 경쟁률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청약 경쟁률이 몇 대 몇이 나와야지 그 지역이 상승을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몇 대 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역의 이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는 계속 미달이 나다가 이제는 미달이 안 나고 1 순위에서 마감이 되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자리가 나오고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창원의 청약 경쟁률을 보게 되면 이제는 마산 합포구에 이렇게 분양하는 단지들도 청약 경쟁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분양을 했던 창원 롯데캐슬 센텀 골드 같은 경우도 청약 경쟁률이 70대 1이 나왔거든요. 이제는 마산에도 이 신축에 대한 수요가 이만큼 강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분양을 했던 창원 프루지오 더 플래티넘 단지 같은 경우에도 청약 경쟁률이 18대 1이 나왔어요. 그만큼 확실히 이 지역에 상승의 흐름이 왔다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강원도 원주를 보면 가장 최근에 분양을 했던 곳이 원주 대원 칸타빌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는 전체 세대가 미달이 되었어요. 그럴 때는 이 단지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위치를 보면 이 원주 내에서도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원주라는 곳은 아직까지 이 상승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번지지 않았구나. 그걸 이 지표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이 네 가지 지표를 보면서 전국을 좀 전수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지역들도 이 지표를 통해서 저평가 지역에 부합이 되는지 찾아보시면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더 저평가된 단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투자를 하실 때 이 지역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역이 잘 선정이 돼야지 저평가된 단지, 유망한 단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수시로 계속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지표들을 계속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저평가 지역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